오로지 혼자 연간 50억의 수익을 올리는 1인 사업가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개발자? 아닙니다. 게임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코딩을 잘해서? 모두 아닙니다. 트위터와 링크드인이라는 SNS를 기반으로 2023년 어마어마한 개인 수익을 달성한 1인 사업가 저스틴 웰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이런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의 비즈니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5배속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우선 저스틴 웰시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분은 과거에 소프트웨어 회사의 임원으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 두 곳이 모두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비상장 기업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정말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2019년쯤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발작까지 겪으면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지치고 그러면 보통 이 자연을 찾게 되죠. 막 속세를 벗어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구인들도 다르지 않은가 봐요. 이분이 이렇게 번아웃을 겪고 본인의 아내와 산지가 있는 곳으로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서 1인 사업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이 2019년 8월부터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정도 된 건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50억이 넘는 수익을 만든 겁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의 비즈니스가 나름대로 몇 차례의 피봇 과정도 거치고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들이 막 추가되는 과정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내용을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2019년 8월에 이분이 링크드인을 시작합니다. 링크드인은 아마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영역에 특화된 소셜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틴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가진 정보를 가장 원하는 사람들, 타겟이죠. 그런 타겟들이 여기에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링크드인을 선택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스틴이 과거에 몸담았던, 크게 성장시켰던 그 회사들이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SaaS라고 하는데요. 이런 SaaS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링크드인에서 이런 SaaS 기업들을 성장시키면서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공유하는 글들을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주제의 컨텐츠였다 보니까 링크드인이 저는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뭐 아무래도 페이스북 같은 데에도 좀 적합할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꾸준히 올리다 보니 사스 업체의 대표님들이 종종 DM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언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 자문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미 굉장히 니치한 마켓이에요. 근데 이분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수익화하면서 본인의 타겟 페르소나를 더욱더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스몰 또는 미디엄 사이즈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게 저스틴이 설정한 이상적인 고객이었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그냥 중소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회사, 뭐 이게 아니라 헬스케어 영역에서 라고까지 타겟을 명확하게 좁힌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이 사람이 와도 좋고 저 사람이 와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사업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아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일반 의사,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그런 분에게 가실 거예요? 아니면 허리 디스크 전문의에게 가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 중 100명 모두가 허리 디스크 전문의에게 찾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금 이 예시에 일반 의사처럼 본인을 포지셔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나 오라 이거예요. 내가 다 고객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무도 안 오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다 보니 수요가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만족하는 고객도 생겼고 리뷰들도 생기고 했을 때 저스틴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2배로 높였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째, 같은 양의 일을 하면서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가격을 2배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이전보다 절반의 일을 하면서 수입은 이전과 똑같이 버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가격을 2배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여기서 저스틴은 두 번째를 선택하는데요. 쉬고 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더 성장시킬 그런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업가분들이 본인을 지금 직접 갈아 넣느라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경영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본인의 사업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자에 머물지 않고 사업가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만든 후에 저스틴은 링크드인으로 온 DM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고객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새롭게 파악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사스 사업과 관련된 질문 그런 것들보다는 더 많은 비율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바로 링크드인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하느냐 하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링크드인에서 저스틴 웰시는 한 2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아주 힘든데 뭔가 디지털 상품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팔리면서 나의 머니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의 주제를 링크드인 계정 잘 운영하는 법에 대한 것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만 5천 원 정도 아주 저렴한 짧은 미니 강의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첫 디지털 상품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링크드인을 시작하고 7개월 후인 2020년 5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첫 달에 1만 달러어치를 팔았대요. 1만 달러어치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1,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저스틴은 이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할 때와 비슷한 수익이 이 디지털 상품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원래 하던 사업은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컨설팅하는 업이었는데 갑자기 링크드인을 알려주는 그런 상품이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고문하는 컨설턴트인가 아니면 난 링크드인 강사인가 여기에서 컨텐츠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 일단 링크드인에서는 이 두 고객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해보자 라고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는 컨설팅 고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링크드인 운영에 관한 그런 팁을 담은 컨텐츠를 꾸준히 올렸다고 해요. 그렇게 2021년 8월까지 1억 원어치의 링크드인 온라인 미니 코스를 팔았고 컨설팅도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링크드인 미니 코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구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 대한 문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코스를 만들고 가격을 3배로 올려서 $150,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건데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스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에 $50짜리 상품을 샀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상품에 만족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재구매로 이 코스도 많이 사줬다고 해요. 당시에 $50를 받고 100배 이상의 가치를 주자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코스를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퀄리티가 정말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강의가 출시되자마자 3개월 만에 2억 2천만 원어치의 강의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모두 녹화 강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판매된 매출인 거죠. 이때 저스틴이 활용한 이 성장을 위한 마케팅이 아주 강력한데요. 바로 수강생과의 제휴였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낸 수강생들에게 추천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자연스럽게 제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들은 모두 이제 링크드인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링크드인에 올릴 좋은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코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제휴 링크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제휴 홍보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판매액의 일부를 수강생들에게 수수료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요. 쿠팡 파트너스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마케팅 방식인 겁니다. 자, 저스틴의 경우 이 제휴 파트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48만 5천
6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이 강의 너무 좋았어요 라고 홍보를 한 것으로 6억 5천만 원을 번 수강생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수강생들 중에 지금 2,000명 이상이 제휴 파트너 관계가 되어서 그 코스를 좀 홍보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분은 1인당 연간 199달러를 받는 커뮤니티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건 너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커뮤니티 운영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중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트위터였대요. 이미 이 당시에 링크드인에는 팔로워가 4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트위터도 금방 키울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 링크드인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짧은 글 기반의 이런 컨텐츠를 뽑아내는 소셜미디어니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실제로 적중을 해서 트위터에서도 팔로워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갑니다. 결국 이분이 지금 강점이 짧은 형태의 글로 된 컨텐츠가 모두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온라인 코스 상품을 만듭니다. 주제는 글로 된 컨텐츠 제작에 관한 코스였어요. 그리고 이 역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링크드인 팔로워 폭발, 트위터 팔로워 폭발, 그리고 이 두 개의 상품은 팔로워층과 핏이 매우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2023년에는 이것들로 30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코스로만 말이죠. 근데 사실 저스틴 웰시를 소개하면서 저는 조금 더 흥미로운 그의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저스틴 웰시의 뉴스레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디지털 교육 코스로 많은 매출을 내는 동시에 링크드인과 트위터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채로 2022년 1월에 더 세러데이 솔로프리뉴어, 토요일의 1인 기업가 정도가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매주 한 개의 뉴스레터를 이제 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무료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한 개의 뉴스레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뉴스레터 자체는 무료였어요. 무료. 이 무료 뉴스레터가 20개월간 19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재미가 있어요. 이건 저스틴 웰시의 웹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스틴 웰시의 웹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측 위에 조인 200K 플러스 서브스크라이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만 구독자가 넘는 그런 어떤 뉴스레터에 지금 조인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뉴스레터 구독해 라고 이제 버튼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코스, 자기가 운영하는 교육 코스 있죠. 링크드인 OS와 컨텐츠 OS.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링크드인 잘 운영하는 법, 그리고 글로 된 컨텐츠 잘 만드는 법, 요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MBA라는 지금 코스도 추가로 만들었고, 이 뉴스레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트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라함 코크레인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카자비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자, 뉴스레터에 가보시면 매주 이제 본인이 보냈던, 메일로 실제로 보냈던 뉴스레터를 이렇게 사이트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뉴스레터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1인 기업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소재에 대해서 광고를 지금 달고 있는 건데, 이 광고비가 한 구좌에 4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한 주에 광고를 딱 2개 받아요. 그러면 800만 원이죠. 한 달에 4개의 뉴스레터를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200만 원의 그냥 순수익이 이 뉴스레터 한 달에 4통 메일 보내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이 실제로 이분이 제공하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보기에도 충분히 너무나 가치가 많고 이거는 어느 정도 돈을 조금 적게라도 내고도 받아볼 만한 아티클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 디스 뉴스레터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은 여기다 이제 광고를 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promote your business to 20만 명이 넘는 1인 기업가들에게 당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여기 나와 있죠. 3,500불. 한 400만 원이 좀 넘어요. 이거를 올리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클릭률이 나온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여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진짜 해외에서는 뉴스레터 기업을 잘 키워가지고 인수를 시켜서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낸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뉴스레터 플랫폼들이 더욱 추가돼서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이전에는 스티비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 메일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제가 같이 제작에 참여한 어페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이름을 써서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써 양질의 컨텐츠를 조금 배타적인 형태로 소비하는 이런 형태의 양질의 고퀄 컨텐츠를 내보내는 이런 비즈니스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 저스틴 웰시의 다른 이제 웹사이트와 뭐 소셜 미디어를 한번 살짝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일단은 링크드인에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링크드인의 지금 팔로워를 보면 51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리고 트위터도 지금 46만 7천 명의 팔로워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근데 잘 유심히 보시면 어떠냐면 이분이 컨텐츠를 거의 다 재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글로써 기반으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트위터에 올리고 이걸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미지로 만들고 글을 또 첨부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인스타그램도 지금 운영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보면 지금 팔로워가 3.2만, 아직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본인이 캡처해서 만든 이런 이미지에 지금 글은 똑같이 링크드인에 썼던 글을 재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제 인스타그램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역시도 지금 카드뉴스 형태의 컨텐츠를 보면 트위터에다가 올린 글을 캡처해서 이미지 작업을 최소화하고 컨텐츠를 좀 멀티 유즈하는 그런 형태로 효율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런 비밀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글로써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동시에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에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한번 가보면 코스 소개도 정말 깔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웹사이트가 아주 기똥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회적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후기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이트가 카자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평생교육원 사이트도 카자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카자비를 같은 툴을 쓰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이트의 디자인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이트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사이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분이 왜 제가 이제 카자비를 쓰는지 알았냐면 카자비에서 이제 아주 잘 쓰는 유저들에 대해서 또 세미나 같은 거를 이렇게 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저스틴 웰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도 찾아보니까 카자비 채널에 나와서 나는 어떻게 카자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카자비는 해외 툴이고 또 사용료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어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같은 거 판매하는 거, 뭐 전자책 이런 디지털 상품 판매하는 거 어페이지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한국어로 접근할 수 있게 어페이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이분의 지금 사업, 이게 모두 수십 명의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1인으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은 정말 하루에 2개씩 글로 된 컨텐츠를 꾸준하게 4년간 쉬지 않고 올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런 어떤 끈기와 꾸준함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지금 웹사이트와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컨텐츠들을 쭉 보면서 좀 좋은 가르침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더 소개하자면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까운 팔로워를 소셜미디어에서 분리해라. 그게 뭐냐면 결국 이메일 리스트로 전환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팔로워들 중에서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팔로워로만 두지 말고 연락처를 받아라. 근데 그건 이메일 리스트를 받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본인만의 어떤 판매 퍼널을 좀 소개해보자면, 이분은 짧은 컨텐츠를 아주 많이 써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게 먼저라고 해요. 그래서 발견된 뒤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긴 콘텐츠를 보게 만든다. 자, 이거는 뭐 뉴스레터 같은 거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고 그 뒤에 나는 판매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도 하루 2회, 트위터에도 하루 2회, 주간에는 뉴스레터를 아주 롱폼으로 한 번씩 발행을 하면서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나는 컨텐츠를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좋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라고 느껴지거나, 이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해준다 라고 느껴지거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느껴지거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있다
라고 느껴지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스틴 웰시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 1년에 2023년 한 해 동안 혼자서 50억 이상의 수익을 낸 저스틴 웰시라는 사람의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일단 꾸준함의 힘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이전에 그런 유니콘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에 어떤 공동 멤버로서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본인 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본질적인 지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지라도 내가 직장인으로 지금 일하는 게 아주 무의미한 시간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어떤 작업들과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아주 큰 빛을 발하게 될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중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본인만의 도전을 해보는 것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스틴 웰시 스펠링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고 어떻게 컨텐츠들이 나와 있나,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